서울은 아직 규제 지역에서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 2달, 그러니까 60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좀 거래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정부에서요, 규제를 풀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대대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정책에 이어서 정부에서는 지금 제발 집 좀 사십시오. 이 집을 사라는 총력전까지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급하게 돌아선 이유는 무엇인지.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 대한 규제 지역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서울은 아직 규제 지역에서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서울시도 규제 지역에서 다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라 총력전, 규제 지역 다 풀고요. 전매 완화까지 하고 실거주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규제 지역을 모두 다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전국적으로 강남 3구와 용산 빼놓고는 이제 서초, 송파, 강남이죠. 서초, 송파, 강남, 용산 빼놓고는 규제 지역이 없는 겁니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규제 지역으로 인해서 묶였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다 풀려버리고 좀 거래에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만 어쨌거나 이 국토부에서 이달 중 추가 해제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뭐 디데이는 잡혔죠. 1월 5일 뭐 0시부터라고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LTV 등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LTV만 풀어서는 사실상 뭐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데 뭐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DSR 완화가 좀 같이 충족이 돼야지 그래도 시장에 대한 거래 활성화가 이어질 텐데 설령 또 DSR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금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쨌거나 정부는 여러 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해제하는 것도 검토를 하면서 집을 사라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시일 내에 모든 규제를 푼 이유는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5천, 6천, 7천 건, 뭐 1만 건씩도 나왔던 거래량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500건, 400건, 600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 지역 푸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소극적이었고 그동안 세제 완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는데 한 2달, 그러니까 60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모든 규제를 정부는 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니까요. 첫 번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서울시는요. 평균 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7.23% 정도의 하락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4개 분기로 작년을 나눠볼 수 있는데 1, 2, 3분기의 하락보다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이 됐는데요. 무려 4분기에 마이너스 6% 정도의 낙폭이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낙폭이 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작년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버텼단 말이에요. 0. 몇 % 빠지고 0.1%, 0.2% 뭐 이 정도로 빠졌었는데 4분기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7%가 빠졌는데 6%의 하락률을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주택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판 4분기에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충격이 좀 컸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도요. 10%의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무려 4분기에만 8%의 하락폭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단기적으로 급격한 주택 하락에 정부가 조금 겁을 먹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국적인 미분양 증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가구 수도 올 초만 해도요 한 2만 7천 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연말로 지날수록 4만 7천 건, 뭐 거의 뭐 2배 이상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뭐 지방 같은 곳에 특정 지역, 경북이라든가 대구 지역 쪽에 이제 분양 물량도 많고, 인천 지역들도 단기간에 분양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일이 또 금리 인상과 덧붙여서 악재가 생기는 건데, 일단 암전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청약이 이제 기피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주변 시세는 뭐 한 20억 했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뭐 한 13억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시세가 13억인데 분양가도 13억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안전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향후에 지금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혜택, 이 분양,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음으로써,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미분양 아파트도 해결이란 걸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됩니다. 혜택.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그죠? 과거에 했었던 게 뭐냐면 미분양이라든가 신축 주택 외 기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가 있었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규제 완화라기보다도 향후에 이렇게 미분양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미분양 아파트라든가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면제라든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이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입니다. 보시면 자, 전국적으로 보면요, 30조 3천억 정도의 취득세가 들어왔어야지 되는데, 2023년에 24조 3천억이니까 무려 6조 정도가 제가 구멍이 나는 겁니다. 세수에. 서울도 그렇고요. 경기도 그렇고, 인천, 대구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집이 안 팔리니 인천시 부동산 취득세가 859억 원이 급감을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부동산 세수가 2천억이나 증발이 됐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세수 급감, 재정이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약 1조 정도의 부동산 세수가 부족하게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약 한 4조 정도, 그러니까 조입니다. 조 4천억이 아니라 조 정도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니까 859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지역들이 전국적으로 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취득세가 막 거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은 단기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급락, 그리고 미분양 주택의 가파른 상승세, 전국적인 재정 악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5일 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성남, 과천, 하남, 광명 요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안 됐는데, 이제 용산과 서초, 강남, 송파 이 세 군데만 빼놓고는 싹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용산 규제 지역을 해제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뭐 서울 평균적으로 7% 정도 빠졌습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는 4.7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아서 규제 지역을 해제해 준 게 아니라, 용산 같은 경우는 뭐 매머드급 아직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제 생각에는 용산에 대한 이번 이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안에서 용산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어쨌거나 용산에 대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규제 지역까지 해제를 해준다면 용산이 엄청나게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올해만 보더라도 이제 분양하는 현장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규제 지역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실거주 그 의무도 없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해도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도 완화되기 때문에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지역은 DSR 규제랑 의미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의미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뇌강 같은 지역에서 제 생각에는 재건축에 대한 뭐 전매 완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양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혜택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묶어뒀나 싶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송파구예요. 송파구는 사실상 서울시 평균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라고 하는 물려 있다 보니까 강남 3구라는 비명 하에 어쨌거나 묶여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좀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규제 지역 아파트 하락률을 보면요,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성동구랑 광진구라든가 동작구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동작구, 성동구, 광진구 같은 지역들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상 송파보다도 더 덜 빠졌어요. 서울시 평균 7%인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4% 정도 빠졌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노원, 도봉구 같은 경우가 한 11에서 11% 정도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 좋은 곳들이 어쨌거나 강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 4구라고 해서 사실상 같이 묻혀서 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강동구 같은 경우는요, 둔촌주공의 힘이 좀 세지 않았나. 둔촌주공의 분양 현장, 그러니까 분양 실적, 그러니까 뭐냐면 본계약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같이 빼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강동구의 둔촌주공이 지금 방송이 나가는 이 시간에도 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이제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고, 그죠? 부적과 전매 제한도 풀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계약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3%의 청약률이면 사실상 둔촌주공으로서는 최악의 청약률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해보면 용산이라든가 서초, 강남, 송파 요 세 군데 지역을 빼놓고 전체적으로 뭐다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규제 지역 해제가 되면 일단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과거 최대 30%까지 양도세율을 중과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20%, 30%니까 최고 한 7, 80%까지 양도소득세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과가 없어지고 이제 기본 세율로만 이제 양도소득세는 이제 이루어지죠. 이제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없어지면 이게 사실상 매수자한테 좋은 일인 건지, 아니면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건지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사실상 매수자 같은 경우는 당장 사야지 되는 문제가 있죠. 파는 문제는 급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 버틸 능력만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없어졌으니까 사실상 느긋하게 이제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에서 2년까지 연장을 해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언제 팔든지 양도소득세 중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 양도소득세 중과는 없습니다.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경우는 매수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어쩌면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과연 주어지느냐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규제 해제와 혜택은 별개 문제거든요. 자, 주택담보비율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 50%밖에 안 해줬는데 이제 70에서 60%까지 해주는데, 어쨌거나 여기도 DSR이라는 게 묶여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많아봤자 50에서 60%, 그러니까 60% 받는 분들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LTV를 70%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뭐 10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 높은 금리에서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요럼으로 인해서 저는 소형 주택이라든가 저가 주택에 대한 거래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소형주택이라든가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대출을 받고 많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실상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내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등에 대한 또 노려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홈테크라고 해서 서울시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개발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또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거주를 굳이 하지 않고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이라든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규제로 인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아파트보다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규제 지역에 대한 해제, 규제가 풀리면 과연 혜택이 주어지느냐? 이거는 제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도 12%에서 8%로 취득세가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혜택이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혜택을 보려면 사실상 투자자들이 좀 움직여줘야지 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2%에서 8%로 떨어졌다고 이게 큰 혜택으로 느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왼쪽의 표를 보시면요. 12월에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2주택까지는 지금 1에서 3%예요. 규제 지역도, 비규제 지역도 1에서 3%고. 그런데 3주택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6%, 4%로 바뀌고요. 법인 같은 경우도 6%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또 85% 이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상당히 사실상 취득세 감면액이 높은 겁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는 어쨌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아파트까지 이제 해결이 되니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안 내고 투자자인데 현금도 있고 지금 이 시점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취득세에 걸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도 저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1에서 3%로 바뀌지 않을까. 올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이 취득세 완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살리기에는 아직까지 취득세 8%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약제도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이 되죠. 청약 재담청 제한이 이제 없어지죠. 시장 10년에서 없어지고요. 추첨제 적용도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추첨제는 없어졌는데 85제곱미터 이하는 60%, 초과는 100% 이제 추첨제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주택이 있어도 자녀들이 청약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좀 어쨌거나 청약 시장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청약하는 물건들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경쟁력이 있는 물건들이 좀 이제 좀 곽강을 받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대출 규제 완화가 이제 12억 이상까지 되다 보니까 청약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는 지역들 중에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 완화도 사실상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전매 제한 완화도.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전매 제한이 안 되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전매 제한이 안 되는데, 특히 뭐 은평구라든가 지금 재개발이 이제 한참 진행되는 서대문 마포라든가 중구 성동, 뭐 동대문 중량 뭐 요런 지역들 있잖아요.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한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작도 있죠. 그래서 관악도 있고 요런 지역들이 좀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지역들인데, 요런 지역들에 대한 재개발 시장은 조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주택시장 연착륙 방안 발표를 했습니다. 1월 5일 날 강남 3구와 용산구 빼고 규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모두 해제를 해버리고요. 3월 달에는요,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에서 4년, 3년에서 1년으로 소급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둔촌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이제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3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도 이제 폐지를 합니다. 이건 법 개정해서 소급 적용시키겠다라는 거고, 1분기 안에 중대금 대출 분양 보증가도 12억에 대한 기준을
모두 풀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1분기 안에. 그리고 2월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도 특별 공급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도 이제 금액 제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2월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분양가 2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도 특별 공급을 추진하고 1주택 청약 감청자 기존 주택 2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상반기에 소급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무순위 청약 시장부터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약 시장에 대한 완화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많이 풀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풀어준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DSR로 인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집사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도 풀고 전매 제한도 완화하고 실거주도 폐지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미분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는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할 것은 무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아니면 고소득 투자자이냐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어쨌거나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DSR에 묶여갖고 특히나 고금리에 사실상 무작위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가 주택보다는 저가 소형 주택 위주로 거래가 좀 먼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고소득 투자자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규제 완화와 혜택은 별개의 문제다. 이 투자자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쨌거나 금리라는 것은요, 지금 뭐 좀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3월 정도라든가 아니면 늦어도 3월 이후에는 금리가 동결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금리 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취득세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강남 3구 같은 경우도 이제 양도세에 대한 중과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과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양 주택을 해결을 하려면 좀 혜택을 줘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거처럼 5년 동안 뭐 양도세에 대한 경감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득세에 대한 면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혜택들이 좀 주어져야지 이 고소득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한테 맞춰진 별도의 저는 규제 완화라고 해야지 되나요? 하여튼 그런 대책들이 또 멀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규제 풀리는 속도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다른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락폭이 상당히 낙폭이 크고 가파르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이 자료 보신 것처럼 하락폭이 갑자기 낙폭이 4분기에서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규제 풀리는 속도가 과거와 다른 속도로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규제가 풀리는 것과 다주택자들이라든가 투자자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혜택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혜택은 임대사업자들한테 사실상 지금 많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좀 베네핏이 좀 나와야지 정부가 바라는 경착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가 풀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급속도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반응 속도는 그렇게 같이 따라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사실상 금리랑 취득세가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시점을 4, 5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규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혜택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난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합니다만 저는 시장이 상반기 장이 지나면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오늘은요 정부의 규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시장을 좀 살리려면 투자자들 고소득 투자자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 도움을 좀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좀 더 다른 혜택이 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